안녕하세요, 배당통입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자산 배분 전략들의 백테스트 과정과 그 결과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일단 VAA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순서도는 간단하게 그렸는데요. 일단은 데이터 확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야후 파이낸스에서 받을 수도 있고 R을 잘 쓰신다면 R 코드를 활용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직을 적용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로직이라 하면 이제 전략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뭐 VAA의 경우는 뭐 미리 이미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스파이 지수, 그 다음에 VEA, VWO, AGG 요 네 개를 가지고 가장 잘 나가는 자산에 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로직이죠. 그 로직을 이제 구글 시트에서 수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부분이 있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수익률, 그 다음에 연평균 수익률, 뭐 MDD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 수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순서는 간단한데 사실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걔를 로직에 맞게 잘 수식을 만들고 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제가 어떻게 계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참고로 제가 그 강한국님 그리고 시스트레이더님 그 강의를 봤는데 거기에 적용된 엑셀 시트를 보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그 현재 수익률은 이전 수익률에 곱하기를 내가 시그마죠. 그래서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있다. 그러면 그 10개의 각각 자산에 대해서 가격 변동에 대한 그 자산의 비중을 곱해서 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전에 수익률이 이제 50%였어요. 50%였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자산을 두 개 갖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반반씩. 지금 반반씩 갖고 있는데 리밸런싱을 했는데 그 반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5%의 이익이 났고 반에서 3%의 이익이 났다. 그러면 반반이니까 4%의 이익이 났겠죠. 그래서 이전 수익률 50%에 1.04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수익률은 56%가 되죠. 복리로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드니까요. 근데 그 다음 달에는 이전 수익률이 1.56이 그대로 내려오는 게 되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절반의 그 자산에 뭐 3%의 이익이 났고 그 다른 하나의 자산은 1%의 이익이 났다. 그럼 평균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에 56% 이익이었는데 2% 추가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건 58%가 아니고 두 개 곱한 값인 59.12% 이게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달마다 얘를 누적해 가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요 뒷부분에다 곱하기 이제 1 수수료 아니 세금이래. 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1 수수료 퍼센트를 한 다음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VAA의 경우는 그 자산이 매달 계속 바뀌는 100%가 전부 바뀌는 걸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는 구글 시트나 뭐 엑셀에서 쓰는 저희가 뭐 if 함수, 뭐 랭크 함수, 맥스 함수, 민 함수 이런 거를만 쓸 줄 알면 되고요. 이건 이따가 시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복리 수익률을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이 수식은 처음 예전에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마 이때쯤인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뭐 10%의 이율로 10년간 뭐 예치했다. 그러면 총 원리금은 얼마가 되나 뭐 이런 거 할 때 쓰던 수식이죠. 그래서 토탈 원리금은 내가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에 n승을 하면 이제 토탈 금액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거꾸로 간다는 의미, 요 R 값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토탈로 얼마가 되는지는 계산할 거고 원금도 얼마인지 알고 이 시간도 몇 년인지 아는데 이 R이 그러면은 얼마로 복리로 계산이 된 거냐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뭐 A를 누르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 n을 없애주기 위해서 1 오버 n승을 토탈 값을 a로 나눈 거 해주죠. 그래서 1을 빼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 r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CAGR 값으로 저희가 보통 부르죠. 그래서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 레이트라고 뭐 말은 어렵지만 얘가 연평균 그냥 복리 수익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만 나중에 복리 수익률이 이 전략을 했을 때 얼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시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통 네, 이제 구글 시트를 보겠습니다.
네, VAA 전략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개수는 전부 7개고요. 그래서 스파이 지수, 그다음 선진국 지수, 저기 이머징 지수, 그다음에 잡채권들, 그다음에 단기채, 중기채, 회사채 이렇게 7개 가지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 수정 주가 기준으로 받아온 데이터고요. 2007년부터 있는 이유는 요 이제 7개 중에 가장 데이터가 짧은 애들, 가장 히스토리가 짧은 애들을 기준으로 소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코드를 이용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는 뭐 알코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야후 파이낸스에 직접 들어가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갖고 오는 방법은 저희가 잠깐만 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스파이 지수를 가져온다. 그럼 여기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스파이 지수 선택을 하고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기간이 있죠. 기간을 이제 맥스로 하고 내가 얼마마다 받아올 건가. 지금 저 같은 경우 먼슬리로 해서 어플라이를 누르고 그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고 하면 이렇게 이제 파일이 생기고요. 얘를 이제 열어 보시면은 여기에 날짜별로 이제 달별로겠죠. 달별로 오픈 가격, 그날의 고가, 저가, 종가, 그 다음에 수정 종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우리가 쓰는 건 요 수정 주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얘는 배당이랑 아니면 주식 분할 같은 걸 다 고려한 가격이기 때문에 수정 주가를 고려해서 모멘텀도 계산하고 수익률도 계산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갖고 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은 여기 상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하고자 하는 연월에다가 전부 다 1로 일단 맞춰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는 왜 안 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모멘텀을 VA 모멘텀에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모멘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년 전 데이터까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멘텀을 계산하기 위한 최소 기간 1년이기 때문에 그 1년 후부터를 기준 1로 잡고 계산하고 여기 보시면 아까 앞서 그 데이터에서 이 B14번 여기 이제 2008년 7월에 데이터를 나눠서 전부 상대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얘를 1로 기준으로 해서 너는 몇 프로 올랐니 떨어졌니 몇 월 며칠은 몇 월은 그것만 이제 계산해 준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모멘텀을 계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한 칸 전, 세 칸 전, 여섯 칸 전, 12칸 전이죠. 그래서 1개월 전 주가를 가지고 계산한 거, 그 다음에 3개월 전 주가로 계산한 거, 6개월 전 주가로 계산한 거, 12개월 전 주가로 계산한 거. 그래서 여기 웨이트가 각각 다르죠. 그래서 최근 거에 좀 더 웨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모멘텀을 계산하는 게 이 VAA 전략에 서 있고요. 그래서 그거대로 계산을 한 거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공격 자산은 공격 자산끼리 보고 수비 자산은 수비 자산끼리 봐서 랭킹을 매깁니다. 그래서 랭킹을 이런 식으로 스파이, VA, VW, AG 있으면 4개를 이제 순서를 매겨 어느 게 제일 좋다. 근데 매겼는데 만약에 제일 좋은 애조차가 만약에 0보다 작다. 제일 나쁜 애가 뭐 0보다 작은 건 당연하죠. 이럴 경우에는 수비 자산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격 자산을 선택한다. 그래서 저는 선택은 하는 방식은 요 그 모멘텀 중에 가장 작은 놈, 모멘텀 중에 가장 작은 놈이 0보다 크면 걔는 뭐 공격 자산을 선택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비 자산을 선택해라.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속 아까 8년이었나요? 2008년 7월에 계속 수비자산이다가 쭉 몇 달간 수비자산이다가 이때부터 공격자산으로 바뀌었네요. 이때부터 공격자산으로 바뀌었고 이때 보시면은 이 VW 이머징 쪽이 모멘텀이 제일 커서 이제 이쪽을 자산을 선택해야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이 범위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을 가장 내가 해당하는 랭크를 찾는 거죠. 지금 스파이, VA, VW, AG 중에 랭크를 각각 1, 2, 3, 4, 1, 2, 3, 4 이제 랭크를 찾아주는 걸 만든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비 자산도 이 범위 내에서 이 3개 중에서 랭크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공격 자산일 때는 이 4개 중에 1위, 수비 자산일 때는 이 3개 중에 1위 그렇게 찾아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보면 IEF가 2달 연속으로 선택을 받았네요. 그래서 아까 수비자산 계속 수비자산이었고 그 중에 2달은 IEF가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기채 SHY가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SHY가 선택이 됐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그 달에 이 7개 중에 어느 자산을 선택했냐라는 거를 이거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 수익률은 아까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자산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됐을 때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는 그거를 그냥 따라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VA의 경우는 뭐 비교적 간단해서 사실은 자산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 해놓은 이유는 이 7개 중에 어느 게 1이 될지 모르잖아요. 뭐 앞으로 주가나 어느 게 1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른 건 전부 다 0으로 없어지고 요 1 하나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MDD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드로우다운도 계산합니다. 드로우다운 계산하는 방식은 내가 이제 VA 값이 계속 이렇게 계산이 쭉 누적이 되는데 이 누적하는 값 중에 당연히 제일 큰 값을 하나 고정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가장 큰 값 대비 지금 자산이 어느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최대값은 0이 되고 당연히 그 0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그 드로우다운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수식을 만든 거고요. 이 수익 손실은 뭐냐면 매달 내가 이익을 받냐 손실을 받냐, 매달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뭐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어떤 비율을 좀 계산하기 위해서 매달 그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트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요. 결과는 이따가 파워포인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백테스트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한계는 이 정도인데요. 일단 수수료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자산이 바뀌지 않는 달도 분명히 있어요. 자산이 바뀌지 않는 달은 사실은 수수료가 발생 안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계산하면 과하게 계산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저희가 지금 VAA는 자산이 하나로 왔다 갔다 하지만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DAA 전략 같은 경우는 자산이 뭐 총 자산 유니버스 12개 중에 6개 선택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겹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겹치는 경우는 뭐 수량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수수료가 좀 다르게 계산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금 계산인 부분이 있죠. 뭐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는 저희가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요거 계산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사실은 요것만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거 외에 다른 주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세금을 좀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세금 같은 경우는 살 때 환율, 팔 때 환율을 다 적용해서 되기 때문에 내가 몇 달러 벌었다라는 것 갖고는 사실은 세금을 정확하게 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리수익률에서 좀 많이 할인돼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모멘텀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월말 주가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12월 말까지의 걸 가지고 계산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결과를 가지고 12월 말에 그 같은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그 월말 주가로 반드시 살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5월 1일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4월 30일까지의 결과로 모멘텀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사야 돼, 이거를 뭐 150불에 사야 돼 라고 했는데 과연 그 다음날 5월 1일에 똑같이 150불에 살 수 있냐. 사실은 더 싸게 살 수도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죠. 이거를 제가 예전에 가정으로 한번 해보니까 요거를 사실은 뭐 1% 또는 0.5%만 싸게 사도 굉장히 이 연평균 수익률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고요. 반대로 0.5%나 1%만 비싸게 사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상당히 이 회전율이 좀 높은 전략의 경우는 이 월말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과연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결과가 막 썩 그렇게 막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그 강한구님 영상에서는 VAA 전략이 연리 17.7%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걔는 이제 50년 동안의 결과고 최근에 뭐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 상당히 공격 자산이 아닌 수비 자산에 머물리는 기간이 꽤 긴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좋지 막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요. 대신 MDD는 좀 낮은 편이죠. 다른 주식 자산들에 비해서는 MDD는 낮은 편인데 수익률이 막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뭐 그냥 차라리 스파이 지수에 투자했으면 더 수익은 좋았겠죠. 하지만 물론 여기 처음에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이렇게 수익 그 손실이 나는 부분은 당연히 뭐 감당해야 될 부분이겠죠. 만약에 스파이 지수만 한다면. 그래서 뭐 전략 자체는 나쁘지는 않으나 그 전에 강한국님이 언급하신 부분 VA 전략은 좀 저금리 시대에는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이거 좋대, 이거 하자, 이거보다는 본인이 직접 백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정말 괜찮은가? 뭐 긴 기간 동안 괜찮았지만 특히 뭐 요새 좀 바뀐 시기에는 그게 좀 또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DAA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켈러 아저씨가 낸 논문 중에 어쨌든 제일 그 최근에 있는 게 LAA고 그 다음이 DAA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DAA 전략에 대해서 한번 백테스트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즈널리티를 적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 11월부터 4월까지는 주식을 이 좋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별로 안 좋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가 좀 있죠. 그래서 시즈널리티라고 부르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반영을 해서 백테스트를 하면 어떨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